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퀸컵 결승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 후폭풍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결승전은 시작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편파 판정, 전략적 반칙, 그리고 출연자 경력 은폐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 방송 화면으로만 본 시청자들은 이미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의 본질이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벗어나 몸싸움과 반칙으로 물든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축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장면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잡히지 않은 장면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반칙이 있었을까요? 마시마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어깨로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고 심지어 공과 관계없는 지역에서까지 끊임없이 손을 썼습니다. 축구의 본질이 훼손된 순간이었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안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의 반칙성 플레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고 그 결과 경기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몸싸움의 연속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편파적인 판정과 어설픈 경기 운영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번의 방송사고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승리만이 전부다.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라. 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한국 축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영표 감독이 구척장신팀을 이끌며 보여준 경기 운영은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힘과 키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1980년 대식 축구에 머물러 있는 사고였고 결국 이번 결승전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기술과 창의성을 앞세운 일본, 미국, 유럽의 팀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결승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국 축구 문화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낸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결승전 당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들과 왜 이 사건이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었는지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척장신팀과 이영표 감독 논란, 그리고 피지컬 중심 전술이 불러온 거대한 논쟁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결승전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바로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판정 논란은 흔히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오심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어떤 순간에는 파울이 선언되고 다른 순간에는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자 시청자들은 심판이 특정 팀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시마 선수를 향한 과도한 몸싸움은 도를 넘었습니다. 공을 가진 상황뿐만 아니라 공과 무관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붙잡히고 밀쳐졌습니다. 옷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로 눌러버리는 모습은 공정한 승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송에 잡힌 장면만 봐도 이 정도인데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순간까지 생각하면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플레이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의 흐름은 기술과 전략이 아니라 몸싸움과 반칙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는 듯한 장면의 연속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의 매력이 사라지고 단순한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된 결승전은 많은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과연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회의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감독의 태도는 불신을 키웠습니다. 선수들의 반칙성 플레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라면 경기의 질서를 바로잡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고 심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시청자들뿐 아니라 언론에도 곧바로 회자되었습니다. 결승전 직후 여러 매체에서 쏟아낸 기사는 편파 판정과 과격한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정정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가? 한국 축구의 민낯을 드러낸 결승전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파장은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란이 단순히 한 차례 방송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 축구 전반에 만연한 피지컬 우선주의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선수가 최종 멤버에서 탈락한 이유가 단지 체격이 작다는 이유였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과 끈기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었음에도 피지컬이라는 잣대 하나로 기회조차 박탈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승전은 한국 축구가 여전히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것도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영표 감독과 구척장신팀을 둘러싼 논란을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전술은 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구척장신팀과 이영표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척장신팀은 이름처럼 큰 체격과 힘을 앞세운 플레이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체격 조건을 활용한 전략을 넘어 반칙에 가까운 플레이를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오면서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영표 감독의 지도 방식이 문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불리며 그동안 해설가와 감독으로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그의 전술 철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라. 상대보다 키와 체격이 크면 경기는 우리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사라진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런 피지컬 중심 문화를 버리고 기술과 창의성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여자 축구 또한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980년 대식 체격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번 결승전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경기의 거친 양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지도 방식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손을 쓰거나 거칠게 몰아붙여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미래의 한국 축구는 기술과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힘겨루기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결승전 이후 감독 교체 과정도 의문을 낳았습니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이영표 감독은 현장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근호 감독이 경기를 지휘했는데 일부는 조재진 감독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근호 감독이 맡은 것으로 보이지만 왜 갑작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영표 감독이 스스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제작진 차원에서 휴식을 권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독 교체 논란은 이번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척장신팀이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빛은 반칙과 편파 판정 논란에 가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영표 감독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팀의 우승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가 이끄는 팀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 축구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논란이 한국과 일본 여자 축구의 비교로까지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의 현실을 비판했을까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결승전의 결과를 넘어 한국과 일본 여자 축구를 비교하는 여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본은 이미 기술 축구로 전환해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피지컬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체격 위주의 선수 선발을 과감히 버리고 어린 시절부터 세밀한 볼 컨트롤과 창의적인 전술 이해를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여자 축구는 세계 정상급 대회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파 랭킹에서도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체격과 힘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퀸컵 결승전은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체격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제하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석기 선수가 일본 선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났음에도 단순히 체격 차이 때문에 탈락했던 과거 사례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 한다. 몸싸움에서 밀리면 탈락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어린 선수들의 축구 철학을 왜곡시키고 결국 한국 축구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체격이 크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며 그들이 가진 기술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여자 축구의 스타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체격으로는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술 이해와 세밀한 기술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도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은 뒤처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언론과 팬들에게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한국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결승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한국 축구의 방향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번의 결승전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기술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하며 지도자들의 철학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 미국, 유럽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결승전 직후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이후의 모습과 예상 밖으로 훈훈했던 현장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드러난 그들의 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승전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선수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도중 거칠고 논란이 되는 장면이 이어졌던 만큼 경기 후에도 불편한 기류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의외였습니다. 치열했던 경기와는 달리 선수들은 한 팀이 되어 다시 경기에 임하며 의외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화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팀워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특성상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다음 무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화합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이후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는 마시마 선수가 키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옆에는 타서린 선수가 함께 자리했는데 만약 아직 앙금이 남아있었다면 결코 나란히 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두 선수 간의 관계가 최소한 겉으로는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에게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뒤풀이 자리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서 웃음을 짓는 장면은 결승전에서 쌓인 긴장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합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위한 연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화면에 담긴 순간들은 최소한의 화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화도 공개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직접 주명 선수를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결승전 이후 다시 팀에 합류하는 과정과 복귀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부상과 긴 재활 끝에 돌아온 주명 선수는 여전히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팀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습니다. 특히 주명 선수의 등장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 복귀가 아니라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경기를 떠났던 선수가 다시 합류하면서
팬들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명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복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겪은 부상과 재활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명 선수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이번 퀸컵 전체의 서사를 뒤흔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오른발 골절상을 입고 한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철심 제거 수술까지 받으며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수술 직후에는 걸음조차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풋살화를 신을 정도로 빠른 복귀를 시도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은 여전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명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팀 동료들과 팬들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꼭 골대녀에 돌아와 달라는 팬들의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다시 팀에 합류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주명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선수들은 더욱 결속했고 팬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이전만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경험과 투지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주명 선수는 또한 부상에서 얻은 교훈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체력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팀 후배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지혜롭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복귀는 팬들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란과 잡음 속에 흔들리던 팀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주명 선수를 기다려온 팬들은 그녀가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고, 이는 이번 퀸컵 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녀가 얼마나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그녀의 복귀 자체가 팀과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퀸컵 결승전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사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거친 경기 운영과 피지컬 중심 전술, 감독 교체 논란, 그리고 선수들의 화합과 주명의 복귀까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예능을 넘어 한국 축구 문화 전체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경험은 분명 중요한 교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